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공식 문서의 프로그래밍 튜토리얼 중에서 컴포넌트와 콜리전 편을 따라서 진행하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계층 구조에 넣고 게임 플레이 도중에 제어하는 방법과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폰이 입체 오브젝트로 된 월드를 돌아다니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튜토리얼 역시 CPP 프로젝트의 시작용 콘텐츠를 포함해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컴포넌트를 붙여서 레벨을 돌아다니고 다른 오브젝트와 충돌하게 될 커스텀 폰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디터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새로운 CPP 클래스 항목을 선택해서 CPP 클래스 추가 창을 띄웁니다. 부모 클래스로는 폰을 선택하고 클래스의 이름을 콜라이딩 폰으로 정한 다음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클래스 생성이 완료되면 콜라이딩 폰의 헤더 파일로 가서 uParticle System Component Pointer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소스 파일로 이동한 다음 aColliding 폰의 생성자 함수로 가서 여러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uSphere 컴포넌트를 생성합니다. 다만 이때 스피어 컴포넌트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에러가 뜬다면 소스 파일의 상단에 engine, classes, components, sphere component.header를 include 선언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생성한 스피어 컴포넌트를 루트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고 구체의 크기를 설정해준 뒤 콜리전 프로파일의 이름을 지정해줍니다. 이 콜리전 프로파일 이름을 지정하는 작업은 이 컴포넌트가 가진 콜리전이 어떤 콜리전과의 충돌을 감지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리전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기초적인 구현만 하는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추가한 uSphere 컴포넌트는 구체의 물리 처리를 하는 컴포넌트로 충돌만 처리하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구체에 눈에 보이는 형태를 씌워주기 위해서 uStaticMesh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이 스태틱메시를 루트 컴포넌트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Constructor Helpers의 fObjectFinder로 구체 형태의 스태틱메시 에셋을 찾아서 불러옵니다. 로드가 성공하면 스피어 비주얼의 메시를 가져온 스태틱 메시 에셋으로 설정해주고 크기와 위치를 지정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uParticle System 컴포넌트를 생성해서 our Particle System에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루트 컴포넌트에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setUpAttachment 함수를 호출하려고 할 때 불완전한 클래스 형식에 대한 포인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가 뜰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스 파일 상단에 engine, classes, particle system component.header를 include 선언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beAutoActive를 false로 설정해서 파티클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켜지는 것을 꺼주고 setRelativeLocation 함수로 파티클의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그리고 스피어 비주얼과 마찬가지로 Constructor Helpers의 fObjectFinder로 파티클 에셋을 찾아서 불러와준 뒤 로드가 성공하면 our Particle System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uSpringArm 컴포넌트를 생성해줍니다. 이 uSpringArm 컴포넌트는 카메라가 캐릭터보다 약간 느리게 움직이면서 따라가는 기능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이때도 uSpringArm 컴포넌트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서 에러가 뜬다면 다시 소스 파일의 상단으로 가서 engine, classes, game framework, springArm component.header를 include 선언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엔 생성된 스프링암을 루트 컴포넌트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스프링암의 각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문서의 코드대로 릴레이티브 로테이션에 접근하려고 하면 에러가 뜰 겁니다. 이 부분은 릴레이티브 로테이션 대신 setRelativeLocation 함수를 사용하도록 코드를 변경합니다. 그 다음엔 따라가야 할 타깃과의 거리, 스프링암이 곧바로 따라가지 않고 천천히 따라갈 것인지, 그리고 따라가는 속도 등을 지정해줍니다. 스프링암의 생성과 세팅이 끝나면 여기에 부착할 카메라를 생성해야 합니다. uCamera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 에러가 뜬다면 소스 파일의 상단에 engine, classes, camera component.header를 include 선언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카메라를 스프링암에 붙여줍니다. 이때 두 번째 매개 변수에 uSpringArm 컴포넌트 소켓 네임을 넣어주면 카메라를 uSpringArm에 내장된 소켓에 붙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모두 만들어서 붙인 다음에는 이 폰을 기본 플레이어가 조정하도록 설정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컴파일해줍니다. 이제 입력 세팅을 구성할 차례입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편집, 프로젝트 세팅 항목을 선택해서 프로젝트 세팅 패널을 열어줍니다. 프로젝트 세팅 패널이 뜨면 왼쪽 목록에서 입력 항목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액션 매핑에 파티클 토글 매핑을 만들고 스페이스바를 등록합니다.
우측 매핑에 Move Forward라는 이름으로는 W와 S를 등록하고 Move Right라는 이름으로는 A와 D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회전을 위해서 Turn이라는 이름으로 마우스 X를 등록해줍니다. 이제 정의한 입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기능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전 튜토리얼인 플레이어 입력 및 폰에서는 폰을 이동시키는 처리를 폰 클래스에서 직접 했지만 이번에는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대신 관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새로운 CPP 클래스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클래스 표시를 체크한 다음 폰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찾아서 부모 클래스로 선택해줍니다. 콜라이딩 폰 무브먼트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클래스 생성이 끝나면 콜라이딩 폰 무브먼트 컴포넌트의 헤더 파일로 가서 액터 클래스에서 틱 함수의 역할을 하는 틱 컴포넌트 함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로 넘어가서 틱 컴포넌트의 몸체를 구현하고 이동을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먼저 폰 오너는 이 컴포넌트를 소유하고 있는 폰, 업데이티드 컴포넌트는 uPhone 무브먼트 컴포넌트의 부모 클래스인 uMovement 컴포넌트 클래스에 속하는 변수로 이 무브먼트 컴포넌트가 이동시키고 업데이트해야 할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shouldSkip update 함수는 이동된 컴포넌트가 이동할 수 없거나 렌더링 되지 않은 경우인지 판별하여 알려주는 함수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무브먼트 컴포넌트가 이동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onsume input vector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된 이동 벡터를 가져오고 safe move updated component 함수로 언리얼 엔진 피직스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피해 폰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만약 컴포넌트가 이동하다가 충돌이 발생하면 slide along surface 함수를 이용해서 제자리에 멈추는 대신 충돌체의 표면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다음에는 콜라이딩 폰이 콜라이딩 폰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소유하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콜라이딩 폰의 헤더 파일로 이동해서 uColliding Phone Movement 컴포넌트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물론 uColliding Phone Movement 컴포넌트의 헤더가 include 선언되어 있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하지만 상단에 Colliding Phone Movement 컴포넌트의 헤더를 include 선언해주면 에러가 사라질 겁니다. 다만 그 방법 외에도 변수 선언 앞에 클래스를 붙여서 임시로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한 선언을 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엔 이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시 선언한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스 파일에서 헤더 포함을 선언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엔 생성자 함수에서 uColliding Phone Movement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our Movement 컴포넌트의 updated 컴포넌트에 root 컴포넌트를 넣어서 our Movement 컴포넌트가 root 컴포넌트를 따라서 업데이트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다음에는 폰 클래스의 getMovement 컴포넌트라는 함수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 함수는 언리얼 엔진의 다른 클래스가 폰이 사용 중인 폰 무브먼트 컴포넌트에 접근할 때 사용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든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가져가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헤더 파일로 가서 getMovement 컴포넌트 함수의 선언을 추가해주고 소스 파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든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반환하도록 함수를 구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폰이 입력을 받을 함수를 만들 차례입니다. 헤더 파일로 가서 move forward 함수, move right 함수, turn 함수, particle toggle 함수를 선언합니다. 선언이 끝나면 소스 파일로 이동해서 함수를 구현할 차례입니다. 먼저 move forward 함수에서는 our movement 컴포넌트의 상태를 확인하고 add input vector 함수에 액터의 정면 방향과 입력값을 곱해서 넘겨줍니다. add input vector 함수로 movement 컴포넌트에 전달된 입력 벡터는 아까 전에 본 consume input vector 함수를 이용해서 꺼내져 사용됩니다. move right 함수는 move forward 함수와 거의 같지만 get actor forward vector 함수 대신 get actor right vector 함수를 이용해서 액터의 오른쪽을 구해서 입력값과 곱해서 전달하도록 합니다. turn 함수는 get actor rotation 함수로 액터의 회전 상태를 가져와서 axis 밸류만큼 회전하도록 구현합니다. 그리고 particle toggle 함수에서는 our particle 시스템의 toggle active 함수를 호출해서 파티클을 껐다 켰다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엔 setup player input component 함수로 가서 함수와 입력 매핑을 바인딩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콜라이딩 폰을 레벨에 배치하고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게임이 플레이되고 나서 WASD 키를 누르면 콜라이딩 폰이 움직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카메라가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이딩 폰이 테이블로 가서 부딪히도록 만들면 통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파티클이 켜지고 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직접 해보기입니다. 첫 번째 직접 해보기 과제는 자동으로 부모 중심 궤도를 도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씬 컴포넌트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해서 공전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전을 영어로 하면 레볼루션이군요. 굉장히 혁명적인 이름의 컴포넌트지만 우선 레볼루션 씬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새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로 가서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이 컴포넌트에 붙인 다음 F 오브젝트 파인더로 메시 오브젝트를 찾아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T 컴포넌트 함수로 가서 이 컴포넌트를 회전시키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 작성이 끝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가서 컴파일을 해줍니다. 컴파일이 끝나고 난 뒤 레벨에 배치된 오브젝트 중에 탁자 위에 있는 스태츄를 선택하고 컴포넌트 추가 버튼을 눌러서 레볼루션 씬 컴포넌트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탁자의 스태츄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구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3개의 자선을 스폰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스폰 해제되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앞에선 어떻게든 과제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직접 해보기 과제는 슬슬 얼리얼 문서다운 매운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키는 과제의 문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호함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씬 컴포넌트를 상속받는 스포너 씬 컴포넌트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클래스 생성이 끝나면 헤더 파일로 가서 컴포넌트를 파괴할 시간을 정하는 destroy timer 변수와 자식 컴포넌트들을 담고 있을 배열을 t-array ustatic mesh 컴포넌트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스 파일의 생성자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과제 내용 정의에서 3개의 자손을 스폰하는 부분을 생성자에서 해야 할지 t 컴포넌트 함수에서 해야 할지를 꽤나 고민했었는데 지금까지 코드를 작성하면서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create default sub object 함수는 생성자 함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이고 다른 곳에서 컴포넌트나 오브젝트를 생성하려면 아직 배우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배운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생성자에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3개의 자식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반복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문 안에서 ustatic mesh 컴포넌트를 생성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성되는 컴포넌트의 이름이 같으면 빌드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매크로만 사용하던 전과는 조금 다르게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스태틱 메시 에셋을 가져와서 차일드에 세팅해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컴포넌트들은 부모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배치해주고 차일드 배열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destroy timer를 3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t 컴포넌트 함수에서는 destroy timer를 감소시키고 0보다 작아지면 destroy 컴포넌트 함수를 이용해서 차일드 배열에 들어있는 자식 컴포넌트들과 스포너 씬 컴포넌트를 파괴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코드 작성이 모두 끝나면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컴파일 버튼을 눌러줍니다. 컴파일이 끝나고 나서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콜라이딩 폰을 선택하고 스포너 씬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콜라이딩 폰 주변으로 웅장한 원뿔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시키면 3초 뒤에 원뿔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컴포넌트를 통해 완전한 액터를 다른 액터에 붙이는 겁니다. 자꾸 가르쳐주지도 않은 걸 시키니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개발이나 공부를 진행하다가 아직 모르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직접 찾아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주로 검색이 되겠죠. 우선 앞선 코드에서 주로 컴포넌트를 다른 컴포넌트에 붙일 때는 setup_attachment라는 함수를 썼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럼 구글에 언열 액터 어태치 투 액터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중에 떡하니 A 액터 클래스의 어태치 투 액터 함수에 대한 언열 공식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기능을 만들기 위해 씬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어태치 씬 컴포넌트를 만들어줍니다. 클래스 생성이 끝나면 헤더 파일로 가서 A 액터의 포인터 타입으로 타겟 액터 변수와 페런트 액터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의 begin play 함수로 이동해서 타겟 액터의 attach to actor 함수를 호출하고 매개 변수로 parent actor와 f attachment transform loss의 keep relative transform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이동해서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컴파일이 끝나면 콜라이딩 폰에 attach scene 컴포넌트를 붙이고 타겟 액터에 statue 액터를 할당하고 parent 액터에 콜라이딩 폰을 할당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레벨에서 스태츄를 선택해서 모빌리티를 무버블로 바꿔줍니다. 게임을 플레이 시켜주면 스태츄 액터가 콜라이딩 액터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포넌트와 콜리전 튜토리얼을 따라 진행해봤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